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좀비네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콜로이드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분자 단위로부터 그걸 이렇게 사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어떤 콜로이드를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하면, 우선 Ag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이제 환원을 시켜서 이런 Ag 그 금속원을 만든다. 주로 이제 사진 유제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그 AgNO3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질산은 용액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럼 여기 이제 물에다가 넣으면서 이제 물 H2O, 그다음에 이 반응이 물 속에서 반응을 일어나면은 굉장히 빨리 그 환원이 돼가지고 빨리 반응이 일어나면 굉장히 덩어리가 커져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이제 작은 크기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젤라틴이라는 이런 젤라틴 물에 녹는 그런 곰자를 갖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지. 젤라틴을 갖다 이제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점도를 갖다 이제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입자 표면에 붙어서 이제 성장하는 것들 이렇게 더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생체 공정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처음에 이제 이 리덕션, 처음에 이제 이 용액에서 이제 어떤 환원이 돼가지고 뭐 입자가 한 두세 개 만들어지는 건 한 핵이 생긴다고 해.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이제 뉴클리에이션, 핵화, 핵이 생기고 요게 이제 Ag 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은 다량의 이온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럼 요 놈들이 이제 요 핵에 이제 그 나무에 이제 눈송이가 이제 붙어서 이제 어떤 눈꽃이 되듯이 이놈이 이제 그 핵이 이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물론 이놈이 그 붙기 전에 이제 Ag 입자로 바뀐 다음에 붙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제 미듯이 일어나가지고 그 작은 사이즈의 그 Ag 형태로 되면서 여기 Ag가 이제 융합, 웰딩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게 커진다. 얘가 커지면서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뭔가 그로스, 성장. 그래서 1번 초기에 어떤 핵이 만들어져야 되고 고쳐야 되기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 핵을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리덕션이 일어나면서 그 만들어지는 건 입자들이 그 핵이 달라붙는 거지. 북스를 크지는. 이게 일반적인 이제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뭐 어그리게이션, 자그마한 입자들 서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콜리전에 의해서 어떤 충돌, 입자들 충돌하면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는 또 다른 또 성장 메커니즘, 이게 이제 그로스 메커니즘. 또 한 가지 또 그 성장 메커니즘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오스트왈드 라이프닝이 있다. 오스트왈드 라이프닝.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 이제 조금 이제 스몰 파티클이 있을 수 있고 약간 큰 파티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작은 파티클이 이제 이 표면적이 크다 이게요. 표면적이 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 고체들은 이 용매에 어느 정도의 용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렇게 녹는자가 문제지. 그래서 뭐 잘 녹는 것도 있고 수온같이 이제 물에다 넣었을 때 뭐 10%, 20% 녹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잘 안 녹는 것도 있대요. 0.1%, 0.06%. 그래서 그런 난용성. 아예 안 녹는 건 이제 불용성인데 그거는 뭐 금속, 아예 뭐 쇠 같은 거는 이제 물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ppm, 뭐 ppb 단위로 녹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안 녹는 건 우리가 이제 불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불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몇 미리 따져보면 이제 그 난용성이 되고 아주 작은 양은 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AG도 이제 사실은 뭐 물에 안 녹는 승기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용해도가 이제 아주 작다는 그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정말 ppb 정도는 이제 들어보면 녹는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작은 놈들은 상대적으로 큰 놈보다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작은 놈이 이게 더 용해 분자하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사이트가 많다. 하기 때문에 작은 놈이 이제 조금 녹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배반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처음에 이런 이온에서 입자가 만들어지고 핵화돼가지고 입자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놈이 다시 거꾸로 녹는다 이게요. 작은 놈은 녹아가지고 이제 큰 놈한테 또 달라붙어요 이게. 그래서 오스트왈드 라이프닝은 이제 오스트왈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주장하는데 이 입자가 이제 성장하는 그 메커니즘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작은 놈, 큰 놈하고 이렇게 초기에는 많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작은 놈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주로 큰 놈들이 좀 만들어지더라. 아까 그게 뭐냐? 작은 놈들이 녹아서 큰 놈에게 다시 달라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 학술도 상당히 잘 통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학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 반응의 큰 두 개의 어떤 메커니즘은 입자들에서 충돌에 의해서 입자들이 운동하거든요. 이게 이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브라운 있는 것이 하다가 충돌하면 그것을 이제 일적이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일적이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딱 충돌하는 순간에 아주 가까이 가니까 딱 일적이 작용해서 딱 달라붙어요. 붙으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융합이 일어난다. 해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 또 하나는 이제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서 난농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입자는 서서히 녹을 수 있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이 아주 천천히 녹아서 그 놈이 이제 큰 놈하고 발라붙어서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오스왈드 라이프닝이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페이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로스 어그리게이션 도는 오스왈드 라이프닝에서 이제 그 계획적인 이제 크기면서 골로에서 이제 제가 사이즈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크리스탈 그로스 결정 성장 속도에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뭐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농도다. 농도가 많을수록 그만큼 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입자의 성장 속도가 커진다. 둘째는 이제 이 비스코시티, 이 점도가 클수록 이 이온이나 입자가 움직이는 그 디퓨전 속도는 상당히 느리죠. 그 점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면은 그만큼 그 결정 성장 속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
정도라는 게 이제 디퓨전 속도를 따라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입자 성장 속도를 따라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 그 입자가 또 3차 구조로 됐으니까 이 모양도 중요해요. 이게 모양이 서로 잘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서 이제 잘 합쳐지고 뭐 예를 들면 뭐그 우주선에 이제 도킹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우주 선에 어떤 정거장이 있으면 이제 그 도킹하는 그 우주선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융합이 잘 일어나듯이 그 모양. 그리고 이제 그 불순물이 있으면 이제 저 핵화나 성장을 좀 방해하죠. 이 성장이라는 게 이제 크리스탈 보통 이제 다 이런 고체들이 만들 때 이제 저분자 고체들은 대부분 이제 크리스탈 결정 상태를 만든다 이래. 만든다는 얘기는 그 각 원자들이 이제 일정한 객자점에 이렇게 싹싹 이제 배치가 되면서 뭐 원자 사이 거리라든지 각도가 일정한 거는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만들 때 어떤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게 모양은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결정이 제대로 이제 성장이 안 되게끔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갖다 최대한 작게 해야지 그 결정이 성장을 따라 원인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입자가 얼마나 또 서로 잘 접촉하고 있는 그런 성질이 강하냐, 인력 그런 것들도 이제 성장 속도하고 관계가 크죠. 이 중에서 이제 좀 위에 있던 어떤 콘센트레이션하고 관계를 갖다 실험적으로 이제 진행해가지고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이 콘센트레이션이 이제 갈수록 높아질수록 여기는 이제 바리움 설페이트를 만드는 이 반응이죠. 바리움 설페이트를 침전을 만드는데 요런 이제 바리움 그 이온의 어떤 약품의 농도, 그다음에 이제 바리움 설페이트 이것도 물에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반응시켜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바리움의 이온의 농도를 갖다가 이제 진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사이즈는 커진다 이게. 크기가 이제 재밌는 현상인데 어느 농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또 입자가 또 작아지게 되고 또 어느 선이 지나면 이제 젤로 바뀌는 이런 좀 재밌는 그런 내려가 놓은 데이터죠. 이 선의 속도라는 게 어떤 농도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원소의 그 성질에 따라서 다른 그런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농도가 너무 많으면 이제 그 전체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되게 크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얻어지는 그 입자의 어떤 그 사이즈의 분포, 파티클 사이즈. 사이즈 이제 분포가 이제 좁으냐 넓으냐.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다 이제 폴리디스퍼스하다. 이건 모노디스퍼스하다. 대부분 그 만들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이게 폴리디스퍼스한 게 만들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이 반응을 컨트롤하고 또 첨가를 갖다 잘 선택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좀 좁은 뭐 사이즈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 뭐 사이즈의 어떤 그 뭐 이게 작고 뭐 크고 더 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섞여 있느냐, 이런 이제 크기 분포의 어떤 데이터,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폴리 디스퍼시티라고 한다. 분산도.
디스퍼리 분산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게 그 우리가 입자를 의리기식 방법으로 만들 때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사실 분산도가 조금을 만드는 게 이제 유리할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또 인위적으로 좀 분산을 높인 그런 또 입자를 갖다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분산도를 갖다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은 콜로이드의 제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다. 에멀전 폴리메리제이션은 어떤 두 시간도 얘기하고 또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고분자 중화에서 가장 이제 콜로이드의 어떤 화학을 갖다가 100% 이제 응용하고 활용한 그런 이제 중화 방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화학 반응이라는 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열이 많이 나는데, 그 열이 이제 벌크 중합을 할 경우에는 그 열 자체가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반응기에 이제 뭐 MMA라든지 이렇게 발량성 넣고 뭐 대시제, 이니시에이터 용매 없이 여기 MMA가 이제 처음에 이제 리퀴드죠. 리퀴드 상태라고 벌크라는 이게 이제 농도만 100% 죽여서 우리가 벌크라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뭐 솔벤트를 넣어주면 이제 그걸 다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갖다가 이게 올려주면은 뭐 AIBN 같은 거 넣어주면 뭐 70도 정도 하면 이제 AIBN 분해되면서 레티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중합이 일어나거든. 중합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중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합이 엑소스미 중합이 중합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온도가 이제 템퍼러처가 이제 이게 상승되겠죠. 뜨거워진다고. 이 템퍼러처가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이 반응이 또 리액션이 이니시에이션 리액션이 이제 증가한 거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니시에이터가 더 빨리 분해가 된다. 60도씨에서 뭐 이니시에이터가 속도가 분해되는 게 뭐 시간당 2개다 보면은 100도 되면 이게 시간당 10개로 분해 많이 된다. 그 분해 많이 되면 반응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또 뭡니까? 이게 또 중합률이 또 상승하고 그러면서 또 템퍼러처가 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고분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점도가 올라가요. 점도 비스코시티. 고분자가 만들어지면서 고분자는 이제 고치기 때문에 비스코시티도 증가하고 하면은, 그러면 비스코시티 증가하면 또 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열이 또 차진다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가 이제 온도가 이게 수백 도, 100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중합을 갖다 이렇게 벌크로 중합을 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을 아주 대단히 시키는 건, 물론 이제 조그맣게 하는 거는 관계없지. 이거는 이제 요만큼 정도의 모든 일을 할 것자 별로 크지도 않고, 또 바깥으로 이제 공기 쪽으로 이제 열이 이제 접해질 수 있는 파트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큰 단위로 할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에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다 용매라도 많이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 희석이 되니까 반응을 줄일 수가 있고 그것보다 이제 가장 그 이펙티브한 방법이 뭔가 에멀린 중합이다. 왜냐하면 에멀린 중합은 이제 물속에서 반응해요. 물속에서 물속에서 이제 이 종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일량이 이제 물 쪽으로 이제 이게 히트가 이제 물 쪽으로 쉽게 이제 뺏기고 또 요 히트는 또 물에서 바깥으로 쉽게 있는 냉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온도를 갖다 우리가 처음에 세팅한 뭐 40도도 하면 그 40도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중합 반응을 갖다가 이제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에멀진 중합이라는 건 이제 반응률이 많이 나오는 건 중합 반응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또 이 크기도 이 고분자 입자에 만드는 크기도 이제 적절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물의 분산된 상태로 이제 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수성 페인트 레이텍스라고 하죠. 바로 이제 페인트로 해가지고 페인트로 빠진다. 그래서 여기 뭐 스타일에는 중합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뭐 물속에다가 이제 스타일은 모노mer 25에서 50g 넣고 그다음에 이게 요걸 이제 이 모노마가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요 모노마 갖다가 효과적으로 물에 분산시키고 또 만들어지는 고분자도 또 지용성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고분자도 물속에서 서로 움직이 되지 않고 그 입자 상태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멀시파이어 계면활성제 같은 걸 넣어줘요. 계면활성제가 이제 물하고 그 고분자나 모노마 사이에서 이제 존재하면서 그 지용성 물질에다 음식을 갖다 이제 방해한다. 그래서 그 사이를 유지하게끔 하다. 그래서 그 에멀시파이어 페이지는 이제 한 20분의 1,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게시제, 요거는 이제 중합을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팅 그 액티브한 그 화물이죠. 스타일은 뭔가 이 자체는 이제 자신이 중합은 일어날 수 있지만 중합의 시작되지는 못한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게시제가 있으면 그 게시제가 레티컬로 되면서 레티컬을 쉽게 달랑제 이중결합을 공격하면서 그 액티베이션 된 상태가 계속 이제 이중결합을 하다가 반응하면서 이제 이중결합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